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직장생활 10년 차인 그녀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어머니가 월급을 관리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결혼 시기가 된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모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녀에게 돌아온 돈은 겨우 500만 원. 어머니는 집을 장만하는 데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자신의 돈을 쓴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이럴 때 법적으로 그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나요. 네, 딸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엄마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요. 네, 둘 다 이해가 되죠. 네. 엄마의 행동을, 어머님의 행동을 법적으로 따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딸은 어머니가 관리해줄 것을 믿고 월급을 맡겼고요. 어머님은 딸의 월급을 점유를 하신 거죠. 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업무상 임무에 의해서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 딸도 타인이니까요. 타인의 재물을 횡령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의 월급을 관리하는 것이 부모님의 업무는 아니니까요. 어머님은 그래서 이제 일반 횡령죄가 성립을 하겠죠. 어머니는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근데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족간이기 때문에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상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혈족간에는 횡령죄는 형이 면제가 됩니다. 자, 어머니의 행위가 횡령으로 인정이 되면 딸은 어머니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처분한 자신의 재산을 상대로 해서 이제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연 속의 어머니는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재산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집을 가압류를 해서 딸이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민사소송은 제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민정 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장님이라고 하시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동안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소속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아보전이라고 줄여서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얼마 전부터 이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학대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아보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례를 바탕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실제 사례 들어보고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중학교 2학년 아이는 조현병이 의심되는 엄마와 성인 오빠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집은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가 쌓여 있었지만 가족 모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방임 의심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2차례 신고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1차 신고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물리적 방임이 심각해서 아동을 분리보호하려고 했었지만 아동이 거부하면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엄마의 치료까지 추진하려 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되고 맙니다. 이후에도 엄마의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아빠가 바람이 나서 너를 버리고 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너를 임신시켰다. 이런 망상적 사고를 하며 정서학대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 2차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있었고 아이를 설득해서 엄마와 떨어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이는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되었고 다시 한번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어른들의 보호 속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네. 가정이 이제 아이의 울타리가 전혀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어머니 자체도 이제 스스로 보호가 지금 안 되시는 분인데 이런 사례는 어떤 경로로 신고가 됐나요? 네, 법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112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친모가 홀로 집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이혼한 친부에 대한 욕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 오물을 투척했다며 이웃 주민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 이웃 주민이 친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이 걱정된다면서 신고를 주셨습니다. 네. 2차로 아동학대 신고까지 이루어지고 이제 경찰 조사도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친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님이 이제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신과적인 이제 질환이 의심이 돼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경찰이랑 같이 그 치료 위탁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치료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친모는 정신과 병원에 총 2회 정도 방문을 했고 그마저도 이제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을 복용할 때는 잠이 온다는 이유로 약물 복약을 하지 않아서 치료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되지는 못하셨어요. 네. 이후에 그 어머님에 대해서 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 의뢰해서 좀 관리 받으실 수 있도록 했는데 어머님이 거부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사례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는 성인 그 자녀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분을 이제 설득을 해서 어머님 입원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성인 오빠분도 어머님 의사에 반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끔 본인이 동의를 하면 어머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또 어려워질 수 있어서 거절을 하셔서 지금 현재도 어머님이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도 결정을 못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는데요. 아이는 좀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나요? 다행히 2차 신고 때 아이를 좀 설득을 해서 분리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이는 네. 지금 아동학대 전담 쉼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랫동안 친모랑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친모와 비슷한 그 망상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가지고 저희가 심리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종합심리검사 결과 아이가 지적장애 상급에 해당하고 또 경도우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매주 정신과 병원에 다니면서 심리치료실 이런 것들도 이용하면서 의료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아동학대 전담 쉼터에서 이렇게 다른 또래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쉽게 적응하지를 못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쉼터에서도 아동 보호가 좀 장기적으로 장기화가 되고 있고 또래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 사이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겠죠. 네네. 아이 특성이 워낙 있다 보니까 네. 다른 아이들과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경도장애가 있는 아이가 현재로서 보호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사례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이제 1차 신고 당시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가 내사 종결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보호기관에서 아이를 돌보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경찰에서는 어쨌든 법적인 처벌을 이제 하시는 곳이라서 어머님의 치료적인 개입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수사하는 게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내사 종결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님은 경찰에서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너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관계가 참 애매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더 거부적인 태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아이의 안전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일단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수 있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쓰레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가정환경 개선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지금 경찰이 내사가 종결됐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관여할 만한 근거 조항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 아동복지법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네. 저희는 계속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어쨌든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생활 공간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개입을 거부한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있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네. 친모가 지금 의료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사실은 치료를 받는 게 급선무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사실은 아이가 이렇게 센터를 다니는데 장기적으로 있을 시설이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엄마가 어쨌든 치료를 받아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경우에 이제 친모에 대해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 뭐 근거 규정은 있습니까? 네, 그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4가지 방법으로 이제 어머님을 네. 입원 치료하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의 입원, 어머님이 동의하셔가지고 입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예를 들면 어머님의 그 성인 자녀가 동의해서 입원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지금 다 안 되는 상황이네요. 다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해. 타해,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공격하거나 본인이 자해 시도를 하거나 이랬을 때에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어머님은 이 요건에도 이제 행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해당하지는 않으시고 그리고 응급 입원이라고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자타의 위험이 있으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누구를 이제 폭력 행사를 하신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본인이 자해 시도를 하신다거나 그러지도 않으셔서 이 4가지 요건에 지금 다 부합하지를 않으셔서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방임만 되어 있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그 폭행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충족이 안 되는 거군요. 네, 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동 학대, 방임 학대랑 정서 학대가 있어서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 그 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치료 위탁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 치료 위탁이라는 결정을 받아도 입원 치료는 불가하세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머님이 입원 치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고 앞으로 이제 이런 아동학대 처벌법 그 의료적인 치료 위탁에 결정이 되었을 때 좀 입원 치료 받으실 수 있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필요성을 좀 어필을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